자,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전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사실은 10페이지부터 한꺼번에 조금 많은 내용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봐 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의 확장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원자 속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동시킨다는 건데,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중에서 우리는 움직이기 쉬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거다라고 했고요. 그 이동시킨 전자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한 지점에 정지시켜놓고 전기전 현상을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걸 바로 정전기를 만든다라고 하고요.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전기를 만드는 거라서 마찰전기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전기 유도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전기를 만들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점전하를 만듭니다. A라는 아이가 플러스 4쿨롱이고요.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쿨롱이고요. 두 물체 사이에 2m가 떨어져 있다면 전기를 띤 물체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떨어져 있는 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이라는 힘 R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한 힘이 작용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 선으로 나타낸 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이 주변에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있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나타내니까 플러스 쪽에서 밀고 마이너스 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화살표를 플러스에서 나와 마이너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리면 된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반드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리면 되는데, 이걸 그렸을 때요, 어떤 부분은 간격이 좁으라고 어떤 부분은 간격이 넓어.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을 표현하는 거다.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점전하에 선이 많이 달려있다면 훨씬 더 센 전하를 나타낸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세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힘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실제로 A라고 하는 4쿨롱 고정시켜 놓고요, 2m 떨어진 지점에 B라고 하는 다양한 전하의 Q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갖다 댈 때마다 새로운 전기력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실제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F는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해서 Q라는 전하가 받는 실제 힘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려니까 그때그때 새롭게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나는 B라고 하는 위치에 기준전하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가상으로 구해놓는 걸 우리는 전기력이 아니고요, 이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E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힘을 구할 거야. 그게 바로 R제곱분의 크로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하는 값을 갖겠다라고 하는 힘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실제 전하 Q가 받는 힘을 구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 1쿨롱이라는 가상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거냐에 따라 이름을 전기력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구하는 방법 똑같죠? R제곱분의 크크크인데 여기다가 1을 넣냐 아니면 실제 전하를 넣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다고 치면 이 전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실제 힘으로 바꾸는 방법 F는 Q2로 하면 된다. 됐죠? 전기장의 세기에다 실제 전하만 한 번 더 곱하면 실제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마치 지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고요. 중력이라는 힘에 반응하는 건 물체의 질량만큼이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있을 때 중력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물체를 억지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중력만큼이고 그 힘을 h만큼 들어 올린다면 물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중력과 반대 방향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과 똑같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mgH로 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이라고 한다. 전기장은 무조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을 딱 받아 플러스 쪽을 하늘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다가 기준 전하를 놓으면 얘가 전기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된다.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뭐냐면 전기력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으로 내가 밀어 올린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이걸 곱한 만큼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받은 물체는 그 높이에서 전기적 미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갖게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힘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갖는데 Q라는 전하가 갖는 실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전위라고 해서 똑같은 에너지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를 거야 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당연히 에너지니까 줄이겠죠. 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QED다. 근데 이게 1쿨롱이면 여기가 1이니까 ED라고 하는 만큼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가 된다. 얘는 단위가 1쿨롱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서 줄거 쿨롱으로 쓴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볼트라고도 썼던 거다. 그래서 ED가 볼트니까 이 자리에다가 볼트를 집어넣으시면 QV가 전기 에너지다. 맞아. 네. 그 전기 에너지는 실제로 힘에다가 끌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사실은 R분의 크로 계산해도 된다. 이게 1쿨롱이면 얘가 바로 R분의 크다. 됐죠? R 제곱하면 힘 되는 거고요. 그냥 R분의 하면 위치 에너지 되는 거고요. 됐죠? 이러한 위치 에너지에서 Q는 IT랑 같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IT를 집어넣으면 비트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때 에너지 구하는 식도 유도해낼 수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뭘로 구했었냐면 비트로 구하는데 총 시간이 아니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와트 단위로 쓴다. 이거는 VI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회로도 안에서 각각의 꼬마 전구의 밝기 비교할 때 그 꼬마 전구가 1초당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쓰냐 전력이 클수록 꼬마 전구가 훨씬 더 밝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꼬마 전구를 다양하게 연결해요. 한 번은 꼬마 전구 2개를 직렬로, 한 번은 꼬마 전구 2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요. 하나는 3옴짜리, 하나는 6옴짜리를 한 번은 직렬, 한 번은 병렬로
저렇더라도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만큼 밝기가 결정된다. 근데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누가 더 크냐면 저항이 클 때 전압이 더 크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6V, 여기가 12V잖아? 그래서 전압이 큰 쪽이 훨씬 더 밝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어디랑 똑같아? 여기가 18V면 얘도 18V, 얘도 18V야. 그래서 병렬일 때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쓸수록 밝은 건데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해. 그래서 저항이 작은 애가 훨씬 더 밝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압도 같고 저항도 같다면 밝기 비교할 때요. 병렬 쪽이 무조건 더 밝은 거야. 그래서 얘가 전체 4개 중에 제일 밝아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 그 다음 4등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됐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몰아치면 선생님이 해드렸으니 머릿속에 그거를 정리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그 전에 주태봤습니다. 1번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혹시 지금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보세요. 됐어요. 이제 다 부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순서대로 비례와 반비례를 쓰십시오. 2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X입니다. 자, 6번부터 순서대로 부를게요. 6번에 1번, 7번도 1번,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입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마진 개수 10개 중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과 온통 빨간이에요. 다인 준혁 없고 이동이 없고 서준이 건영 이린 성주 네, 이 정도. 잘하셨네요 다들. 자, 이 중에서요 설명 필요한 거 얘기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네. 8, 9, 10에서 뭐 할까요? 10번이 문제입니까? 됐어.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입자를 놓았더니 플러스 전기를 띠내는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끌려가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끌려간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플러스 X축 방향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플러스 전하가 끌려가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전기장 방향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오른쪽을 힘받아서 끌려가는 거다.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이쪽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쪽에 마이너스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리로 끌려가는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힘 받는 방향으로 끌려가니까 점점 속력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이때 A, B, C는 입자의 이동 경로상에 있는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각각의 간격은 D 간격으로 일정해. A, B, C 요 간격이 D야. 요런 얘기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할게요.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니은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 써져 있는 거 밑줄 균일한 전기장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해. 그래서 선생님은 화살표 간격도 일정하게 그렸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은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되니까 QE, QE, QE 어디나 다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요. 자, 디귿이 문제예요. 별표. 이거 선생님이 만든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봤는데 너네 나한테 3주 전에 배웠어. 1이라는 건 1이 뭡니까?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또는 일을 받은 만큼 무조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때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냐? 이건 정해져 있다. 됐죠?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다?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다. 그러니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에 누가 더 커?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이 누가 더 많아? 그거 보시면 되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누가 더 크냐 그랬더니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막 구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왜? 속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은 게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AP 구간의 알짜 힘이 얼마야? QE. BC 구간의 알짜 힘이 얼마야? QE.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장 안에서는 전기력이 알짜 힘이죠. 그러면 알짜 힘 QE라고 하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으니 알짜 힘이 한 일은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AB 구간의 거리 D, BC 구간의 거리 D, 알짜 힘이 한 일 같아. 그러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같죠. 이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역학에서 마지막 단원에 1 에너지 정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반드시 에너지는 변한다. 뭐만큼? 1만큼. 그죠?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알짜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그 순간에 알짜 힘이 뭔지를 생각해라. 그 알짜 힘이 한 일로 비교하면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받는 알짜 힘은 정기력 Q이고요. 그 Q라고 하는 알짜 힘으로 끌고 간 거리가 D로 같습니다. 알짜 힘도 같고 거리도 같기 때문에 A, B 구간의 알짜 힘이 한 일, B, C 구간의 알짜 힘이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때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 이 문제 더럽게 어렵다. 구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요. 이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디귿 보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잘 해결하셨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책을 피시면요. 숙제가 있었어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미친듯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물투를 한 번에 100% 다 이해할 거다? 그건 여러분들 욕심이고요.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되는 건데 틀린 문제도 다시 반복하십시오. 자, 그 중에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서 제가 할 거 질문 24, 25페이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없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진짜로 물어봐야 돼. 자기 안 되는 거. 자, 넘길게요. 26, 27 저희 과거반 애들 미친듯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26, 27 질문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2번, 3번, 4번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요.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위치에 플러스 1 쿨롱이 있다고 무조건 써. 그래놓고 걔가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
에너지의 크기 등을 결정하셔야 된다. 전기장은 무조건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풀리는 문제다. 자, 2번 보시면요. 2번은요. XY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요. 2, 4분면과 3, 4분면에 반원 모양의 판이 있고 얘가 전하를 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플러스 Q의 전하를 이쪽은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띄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점에 해당되는 A에서의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기장 방향을 구해줘 라고 합니다. 자, A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A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요. 이 플러스 판으로부터요. 얘가 플러스니까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판으로부터는 뭐하는 힘을 받습니까?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맞냐? 그거의 합력이 실제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힘 받아요. 되겠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힘 받아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그림은요. 요번에는 XY판에서 원점에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 그래서 이렇게 전판이 있어서 요거 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다. 그랬을 때 여기 B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여기 방향은 그러면 여기 B라는 위치에 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됐죠?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한다고? 민다고. 됐냐? 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뭐 한다고? 아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한다고? 당긴다고. 맞습니까? 이씨, 그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한다고? 민다고. 그러면 이거 합성한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니까 요번에는 이쪽 방향 플러스 X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겨. 알겠어? 요 얘기예요. 이게 기판이라고 해서요. 무수히 많은 점점이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모든 점을 다 생각해요? 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2kg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합해서 2kg잖아요. 그리고 그 2kg라는 힘이 어디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정 가운데 무게 중심에 20N의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됐어? 네. 나머지는 없다고 치는 것처럼 여기 전체가 플러스 Q예요? 그럼 이 중에 정확하게 가운데 한 점이 플러스 Q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여기도 플러스 Q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한 점에 플러스 Q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이렇게 반원이라도 플러스 Q예요? 정확하게 가운데 플러스 Q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놓고 전기장이랑 합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4번 답이 나올 거고요. 3번 문제 엄청나게 좋은 문제인데 3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얘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전기장 방향이 그려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 간격이 좁네. 센 전기력이 작용해요. 여기는 간격이 넓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를 A, 여기를 B, 당연히 힘은 A 쪽에 더 큰 힘을 받겠죠. 간격이 좁으니까 여기보다. 알겠어요? 이런 걸 느끼시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P라고 하는 I를 놓을 거야. 전기를 띤 입자를 놓을 건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오른쪽 갈수록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져. 마이너스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질 거야. 알겠어? 자, 근데 거기에 있는 P를요. 전기장 내에서 A점 그 P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A점을 지나 B로 가면서 점점 속력이 줄어. 네. A를 지나 B로 가면서 점점 속력이 줄어서 B에서 정지되어야 돼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점점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구나.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구나. 이 새끼 마이너스 전하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걸 뭘로 생각할까요? 무조건 전기장은 중력장이야, 새끼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는 거. 뭐 있냐? 던져, 올려. 맞습니까? 공을요. 땅바닥에서 던져 올리면 얘 언제까지 가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간다 그러죠? 왜요? 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진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상황이야. 그 상황이야. 자, 전기장 방향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오른쪽 방향일 텐데 내가 던진 아이가 마이너스 극이라서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0. 그랬다가 다시 플러스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애는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얘기해준다. 그래서 기억, P는 마이너스 전하일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시면 A와 P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같니? 달라. 어떻게 하냐고? 선의 간격으로 한다고. A가 더 세다. 디귿 A와 B에서 P점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공이 올라가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 항상 아래 방향, 중력 방향.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는 무조건요 전기장과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힘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A에 있어도 B에 있어도 힘의 방향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4번 문제예요. 거기 대놓고 고난도 그랬어요. 어렵대요. 더럽게 어려워 라고 했으니 네, 문제가 어떤 건지 유형만 보세요.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유형만 보고 거기서 하는 얘기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 가라는 그림에서는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전기력선을 보니까 A에서 B로 가고 있네요. 그럼 내가 먼저 눈치채야 되는 거 A 플러스야, B 마이너스야. 극 정했어. 그리고 가운데를 딱 잘란다고 쳤을 때 어느 쪽에 선이 많아? A 쪽에 선이 2배 많아. 이쪽보다. 됐어? A 쪽에서 나오는 선이요. B 쪽으로 들어가는 선보다 2배 많아. 그러니까 얘는 EQ라고 본다면 얘는 Q야. 이 정도야. 되겠어? 그래서 극과 세기를 가의 그림을 통해서 결정했어. 그리고 나서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요 A, B를 접촉시킵니다. 자, 플러스 EQ하고 마이너스 Q하고 접촉시키면 얘네들은 전하의 세기와 극이 같을 때까지 전하가 재배열된다 그랬어. 그랬을 때 다시 떨어뜨렸을 때 재배열된 상태를 갖는데 그 재배열된 전하는 각각의 전하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의 새로운 전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당 플러스 2분의 1Q를 띈다. 이게 바로 나의 상태야. 그래서 붙였다 띄면 극도 같아지고 세기도 같아지는데 그건 각각의 전하를 각각 더해서 반띵한 만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Q 플러스 2분의 1Q를 띨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특정한 지점 한 점을 P라고 잡을 건데 P에서 A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3배 크다 그랬으니 거리 B가요 1대 2입니다. 맞아.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A에서 B까지의 거리 비율이 1대 2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죠.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볼게요. 기억. A의 전하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까? A의 전하량은 가에서는 플러스 2Q, 나에서는 2분의 1Q. 당연히 가가 더 크네요. 니은. 나의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습니다. P에서 전기장 방향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쿨로 있다고 쳐야죠. 전기장 방향 물어봤으니까 A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B도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A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디귿 갈게요. P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볼게요. 가라는 경우에 사실은 P점은요, A로부터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A로부터는 왼쪽 방향으로 힘받아. B는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힘받아. 이 두 힘을 구해서 빼시면 그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 알겠죠? A로부터의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훌렁상수에다가 A의 전하량, 이렇게 하시면 A로부터 받는 힘이고요. B로부터 받는 힘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거리의 제곱 3의 제곱분의 훌렁상수에다가 전하량,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됐어? 자, 이때 큰 힘에서요, 작은 힘을 뺄 거니까 통분하시면 되니까 9분의 18 KQ, 얘는 9분의 KQ, 그래서 빼시면 9분의 9 KQ가 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할게요. 정신 차려라. 떨어져 있는 거리. 왜? 17kg. 17? 아, 네, 17KQ. 자, 나에서는요, 1의 제곱분의 2분의 1KQ. B는요, 9의 제곱분의, 아니 9가 아니고 3의 제곱분의 2분의 1KQ. 그러면 여기 18이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야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18분의 10KQ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 자, 넘어왔다. 28페이지요. 5번부터 8번까지. 5번, 6번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5번 안 해드렸어요? 저번 주에? 아, 5번. 아, 네, 5번. 수업 시간 했어요? 이거. 6번 하면 돼요? 네. 자, 6번 문제는요, 허를 찌르는 방법인데, 자, 그림과는 동일한 두 금속구 A, B를 접촉시킨 모습을 나는 가에서 대전된 막대를 B쪽에 가까이 간 모습을 다는 나에서 A, B를 분리시킨 후에 막대를 제거했을 때 A와 B의 주위의 전기장의 전기력선을 그린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요, 동일한 금속구 A, B를 접촉시켰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래? 가는 이때 가 상태에서 A, B는 전기를 띠고 있을까 중성일까? 몰라요. 하지만 중성이었으면 둘 다 0일 거고요. 전기를 띠고 있으면 둘 다 같은 극 같은 세기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일한 극을 띠고 있거나 중성이었을 텐데 여기다가 대전체를 갖다 댄대요. 그러면 얘가 전기를 띠든 안 띠든 전자가 한쪽으로 쏠릴 거야. 그치? 근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분리해서 띄어놨더니 얘가 어떤 모습이 됐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대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됐대요. 이 새끼가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 새끼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전기력선을 보면 졸려면 살짝 일어나. 전기력선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Q라면 얘는 마이너스 2Q 이런 느낌이야. 그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처음에 중성이었다면, 전기 안 띄었다면, 됐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기를 안 띄었다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걸 갖다 댄 거야? 플러스를 갖다 대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전자가 하나 넘어갔어. 됐어? 네.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하나 일로 넘어왔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여기 뭐니? 마이너스 1. 두 개 넘어왔어.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 맞아? 세 개 넘어오면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3으로요. 중성이었다면 A와 B의 극음 반대라도 세기는 같았어야 돼.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세기가 같았다면 여기에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같아야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성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런 얘기야. 중성 아니네. 그럼 처음부터 극을 띄고 있었네? 여기부터가 대단히 새롭죠. 맨 처음에 갖다 댈 때 우리는 중성 상태로 뭔가를 시작했었는데 그동안 습관적으로 얘는 중성이 아닌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습관을 깨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갖다 댔을 때 중성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은 극을 띄고 있었을 텐데 접촉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극이었어야 돼. 이제부터 생각해. 무슨 극으로 같았을까? 맨 처음에 접촉했을 때 저들이 무슨 극으로 같았을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더 셌죠. 원래부터 얘가 마이너스의 극을 띄고 있었을 거야. 됐어?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됐죠? 이쪽에 마이너스가 쏠렸잖아? 여기에 갖다 댄 게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쵸? 플러스면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2쿨롱,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대니까 전자들을 막 땡겨.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1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가 1쿨롱으로 줄고 얘는 마이너스 1쿨롱이 돼. 맞아? 하나 더 땡기면 얘는 중성이 되고 마이너스 4쿨롱이 돼. 하나 더 땡기면 얘는 플러스 1쿨롱이 되고 마이너스 5쿨롱이 돼. 만약 하나 더 땡기면 플러스 2쿨롱이 되고 마이너스 6쿨롱이 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세기가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놓고 띄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쪽이 더 세. 이런 얘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전자들이 기억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처음부터 A, B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해서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니? 그랬죠. 왜? 같은 극이니까. 자, 나에서 막대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었습니까? 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막대와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를 띄었겠죠. 자, 지금 B의 대전된 전하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띈 얘는요, 됐죠? 가에 비해서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쿨롱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6쿨롱. 됐죠? 중성을 지나서 플러스로 뚫리면 됐죠? 2배보다 높아야 돼요. 2배가 정확하게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2쿨롱이었다가 마이너스 4쿨롱이 될 때 얘는 중성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배보다 더 커야 반반이 되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 한번 숫자 집어넣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졸려면 살짝 일어나. 이거 가져다가 써도 돼. 자, 30페이지 보자. 자, 30페이지는 전기력에 대해서 했으니까 전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서 조심면 안 돼요. 됐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현란한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산수 계산을 하셔야 돼서 머리를 팍팍 쓰셔야 됩니다. 생각 따라와. 47페이지. 질문 없어? 없어. 괜찮아. 숙제를 해왔어야 질문을 하지. 일이나. 자, 48, 49. 여기 엄청 골 때리는데. 7번 7번. 6번 6번? 1번 7번, 6번, 1번? 1번 어? 1번이 1, 2번?
6712. 네. 자, 6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기억하시는 건데 이거 회로도를 그림으로 우리가 보는 스타일대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가다가 얘가 두 선으로 나눠집니다. 건전지에서 나와서 두 선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선은 다시 얘가 저항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저항 하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하나가 붙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고요. 그 중에서 얘는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저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항을 1옴이었다가 10옴이었다가 100옴이었다가 내가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저항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 그걸 우리가 뭐냐면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저항,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세 개는 가변 저항을 그려놓은 거고요. 얘가 R1, R2, R3의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압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중에서 조건은 뭐냐면 R1부터 R3까지 저항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증가시켰을 때 이 중에서 셋 중에 하나만 저항값을 더 크게 한다고 쳐.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서요 R에 전류가 쏠려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게끔 해봐. R 쪽으로 전류가 몰려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저항을 건드리는 게 맞아? 어떤 저항을 더 크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몰려갑니다. 아세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면 그쪽으로 전류가 왁 하고 가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전류를 왁 하고 몰리게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럼 뭘 건드리면 돼?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의 저항을 뭐하게 하면 되니? 엄청나게 크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이렇게 두로 나눠져. 여기까지 가만 놔두고 여기에서 올 때요.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R1의 저항을 엄청나게 크게 얘는 100옴인데 얘는 1옴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주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쓸려가니까 전류가 여기까지 왔던 아이가 다 이쪽으로 가. 일로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전류는요 항상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R로 쏠려가기 위해서는 여기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을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저항을 엄청나게 크게 하면 여기 저항을 엄청나게 크게 하면 여기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 애들이 안 가고 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이쪽으로 쏠려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가 10옴이고 여기가 1옴이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R 쪽으로 많은 전류를 가게 하려면 얘와 가장 초접근 되어 있는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얘한테 전류가 많이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R1의 저항을 크게 하는 게 가장 쉽게 R 쪽으로 전류를 쏠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갑니다. 7번 그림을 우리 스타일대로 그려봐. 이렇게 7번 그림을 이런 스타일로 그려봐. 어떻게 그릴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회로도를 못 풀어요. 자, 7번 그림을요 우리 스타일대로 바꾸시면 거기에요 전원 장치라고 되어 있는 게 건전지고 거기서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두 줄로 나눠지는 병렬회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잘 보시면요 B에서요 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맞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세 개의 저항으로 나눴다. 세 개 줄로 나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라는 얘를 우리가 봤던 모양으로 3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맞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위하고 아래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 원래 모습.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으시면 원래 우리가 봤던 형태야. 그러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놨구나.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때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때, 열려있던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변화와 A, B의 전위 차이의 변화를 설명해봐 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항 4개의 크기는 다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2옴, 그냥 네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 아무거나 주면 돼. R2도 2옴, R3도 2옴, R4도 2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합성정 얼마인 줄 알아요? 같은 저항일 때는 개수로 나누시면 합성정이 돼요. 1옴입니다. 1옴. 여기 1옴. 여긴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이 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여기도 1옴이죠. 됐죠? 그러면 전체 1옴짜리 저항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모습을 볼 거야. 1옴, 1옴. 전체가 2옴. 됐어? 네. 그래놓고 내가 여기에 4V 걸었다고 치면 됐죠? 네. 저항이 1대1이니까 전압도 1대1로 여기서 2V, 2V 나눠 먹는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V를 써야 되고요. 여기서도 2V를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니 우리는 V는 IR. 여기 저항이 2옴이고요. 2V 써야 되니까 여기에 1A가 1A 가. 됐어. 지금 여기는 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오고 있어서 다 되는 다행이가 되나? 자, 여기는요. V는 IR에서요. V3는 I3 곱하기 R3인데 자, 병렬일 때는 여기가 2V면 윗줄도 2V 아랫줄도 2V로요. 전압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V고요. R3는 2옴이니까 여기 전류 얼마? 1A. 그래서 여기도 1A, 1A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모습이야. 스위치 열려있을 때. 그쵸?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A점에 흐르는 전류는 위쪽으로 1A 주고 아래쪽으로 1A 줬으니까 여기에 2A가 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 전위차는요 라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여기서 쓴 전압 2V야 이런 느낌이야. 스위치 열려 있었을 때. 그러면 스위치를 닫자.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서 전류가 가죠. 어느 쪽으로 갈까? 제일 윗줄? 가운데 줄? 제일 아랫줄? 아니면 세 줄 다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2A 왔어. 어디로 가니? 얘 무조건 가운데 줄로 가죠. 왜? 저항이 제일 작은 쪽으로 쏠려간다며. 맨 윗줄하고 맨 아랫줄은 저항이 있는데요. 가운데 스위치를 닫으면 저건 그냥 전선이야.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모든 전류가 쏠려가기 때문에 맨 위와 맨 아래쪽에는요. 전류가 하나도 안 가. 전기 안 흐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어? 얘 불 안 켜진다고. 갑자기 꺼진다고. 됐어.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2옴짜리 저항 2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는 그냥 전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저항이 없어진다고요. 근리 전류가 안 가니까. 이런 모습이 돼. 그러면 여기가 4V인데 저항이 여기 있어? 여기서 4V, 여기서 4V 다 쓰네.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전위 차이는 4V로 2V였다 4V로 커지네. 됐죠? 그리고 여기 합성 저항이 얼마냐면 여기는 2옴짜리 2개 있으니까 1옴인데요. V는 IR. 전체 저항 1옴, 전체 전압 4V, 전체 흐르는 전류는 4A가 가요.
맨 처음에 2A가 갔다가 저항 두 개가 없어지니까 저항이 줄어들어 4A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윗줄로 2A, 아랫줄로 2A 가는 이런 모습이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전류는 2A였다가 4A로 커지고요. 전이차도 2V였다가 4V로 커집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점에 흐르는 전류 증가하고요. 네, A와 B 사이의 전이 차이는 커집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건 B하고 C죠. C는 어디 있어? 여기네요. B하고 C 사이의 전이 차이는 2V였다가 나중에 B, C 사이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안 써요. 이건 0V예요. 되겠어? 그래서 B, C 사이의 전이차 감소합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자, 7번 한 번만 봐. 1분 준다. 7번 어떻게 푸는지 봐. 그래놓고 나 그 옆에 있는 1, 2번 할게. 됐어. 전선이 없다가 있어지면 전선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가지 않아. 전선 쪽이 저항이 없는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자, 1번하고 2번인데요. 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전기장 내에서 전위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인데 높은 전위 쪽은 플러스 쪽에 가까운 게 높은 전이고요.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건 낮은 전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가에 X와 3D인 0과 3D 지점에서 전하량과 질량이 같은 대전입자 A, B를 각각 가만히 놓았을 때요. A와 B가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상에 전기를 띠고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아이는 오른쪽으로 힘받아서 오른쪽으로 끌려간대요. 근데 여기 이제 전기장이 있을 텐데 B라는 아이는 반대쪽으로 간대요. 그럼 두 개가 적어도 반대 극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에서요. 5점, D점, 2D점, 3D점, 뭐 4D 이렇게 된다 봐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위치마다 전위를 나타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D인 이 지점의 전위가 가장 높대요. 아, 그럼 얘는 특이하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위가 높은 쪽이 플러스. 기억나요? 전위가 낮은 쪽이 무슨 그? 마이너스 그. 그러니 전위가 가장 높은 쪽이 2D니까 2D가 플러스구나. 거기서부터 점점 전위가 낮아지니까 이쪽 판이 마이너스판, 마이너스판 이렇게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구나. 이런 거야. 근데 A라는 입자도 플러스 쪽을 향해 와. 이 새끼 마이너스겠지. 그죠? B라는 입자도 플러스 판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 새끼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A, B가 같은 극이네요. 그죠? 전체를 보시면 전체 수직선상에서 제일 끝단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인 게 아니고요. 정 가운데 여기가 플러스고 양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플러스 쪽이 2D인 지점이고요. 마이너스 쪽이 0과 4D인 위치라서 전위가요. 2D 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쪽이니까 높아졌다가 전위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는 전위를 봐라. 전위가 높은 쪽이 하늘, 플러스 쪽이고 전위가 낮은 쪽이 땅바닥, 마이너스 쪽이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다가 전기를 띤 입자들을 이렇게 놨더니 모두 다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 당연히 A,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A와 B는 같은 극을 띠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A와 B는 2D인 지점에서 만나니? 라고 했습니다. 네, 얘는요 2D인 지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여기서 끌려가서 여기서 멈출까?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럼 플러스에 와서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점점 속력이 빨라지니까. 됐어? 운동가속 되면 훅 지나가죠. 되겠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요 얘는요 5에서 2D까지 오는 동안 계속 힘을 받아.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얘는 3D에서 왔어요. 그러면 D까지만 가. 됐어? 네, 그러면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2D 갈 때까지 계속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2D만큼 갈 때까지 속력은 이렇게 받아줘요. 이게 A라고 치면 B는 3D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빨라지다가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B예요. 되겠어? 그래서 B는 D만큼 오는 동안 속력을 힘을 받았으니까 V의 속도로 왔다면 얘는 얼마? 2V의 속도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D극 보시면 A와 B가 만나는 지점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같니? 라고 하는 거예요. A, B의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만큼이죠. 됐죠? 네, A가 있었던 곳에 위치 에너지 얼마? 0. 됐어? 여기로 가면서 위치 에너지 얼마 커져? 얼마? 2V만큼 커진다면. 됐어? 운동 에너지 2V만큼 줄어들겠죠. 뭐 이런 얘기인데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갈수록요 위치 에너지가 뭐 할 겁니까? 감소하죠.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얼마만큼? 이거 얼마라고 써있니? 2V. 2V만큼 감소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맞죠? 네. B는요 얼마만큼? 얘도 2V만큼 감소하네요. 그럼 운동 에너지 생기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다. 영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고요. 여기가 2V이고요. 여기 3D 지점이 다시 0이야. 플러스 입자면 이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마이너스 입자는 거꾸로 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감소.
됐어? 얼마만큼? 2V만큼 감소해. 2V만큼 감소해서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생겨. 맞죠? 자, 얘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플러스 입자면 위치 에너지 증가할 건데 마이너스 입자니까 위치 에너지 뭐해? 감소해. 얼마만큼? 2V만큼. 됐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뭐하다? 같다. 알겠냐? 이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네, 전이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봅시다.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번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꼬맹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장 1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기장 2야. 세기 방향 다 달라. 빨리 찾아내. 1번에서 전기장 방향이 어느 쪽일까? 여기 플러스 입자를 여기다가 가만히 놨거든요. 얘가 어디로 간대요? 오른쪽으로 가죠. 이게 전기장 방향이죠. 플러스 입자가 힘을 받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는 전기장 방향 화살표로 그리세요. 요 방향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E1이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여기 Q라는 전하가요. 네,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가만히 놔뒀어도 오른쪽으로 확 떨어집니다. 됐죠? 오른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면서 얘가 받는 실제 힘은 QV고요. 아니 Q이고요. 그 Q라고 하는 힘으로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생겨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속도를 V1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여기에서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전기장의 세기가 2V라는 얘기 없어요. 이거 내가 한 거짓말이에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 V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너 기억나냐? 전이 V는 어떻게 가니? E, D 맞습니까? 그러면 E는 어떻게 구합니까? D분의 V 맞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분의 V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Q라는 전하이고 질량의 M인 I가 A와 B 사이의 전위차가 V고요. 전기장 B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하고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 방향이고요. 이때 B에서 C까지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R이라고 하자. 자, 1번은 전기장의 오른쪽이라면 2번은 전기장 방향의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 놔둔 아이는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여기 오면 갑자기 전기장 방향이 가려는 운동 방향과 뭡니까? 90도죠. 이게 마치 뭐냐?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져.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냐? 90도.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 포물선. 맞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얘가 포물선을 그려 이렇게 와서 떨어져. 맞죠? 그랬을 때 옆으로 간 수평 거리가 얼마? R. 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포물선 운동에서 뭐라 했어?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아래 방향은 뭐? 자기.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V라면 옆으로 간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한 만큼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구하면 되겠죠. 되겠어?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요. 마치 요 끝에 왔을 때 속력으로 얘를 던진 거랑 같다.
그래서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간다. 날아갔을 때 이 옆으로 간 거리는요. 맨 처음에 던져진 속도 V1에다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곱한 값이 옆으로 간 거리랑 같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C에 도달할 때 입자의 속력이 얼마니? 라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보죠. 요 지점을 C라고 했을 때 C는요. 사실은 수평 방향의 속력은 그대로 V1이야. 수직 방향의 속력은 자유낙하하면서 생긴 속력이야. 맞지? 네, 그거 V2야. 그랬을 때 이거 합성하면 얘가 이 방향의 실제 속력 V가 나오는데 이 V는 수평 방향의 속도 V1의 제곱 더하기 수직 방향의 속도 V2의 제곱하면 돼. 맞아. 그러려면 빠른 속도로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V값을 알 수 있죠. 아,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수평 방향 속도 찾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속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위차가 보이다? 전위차가 뭔데? 위치 에너지 감소량. 됐어? 여기까지 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대. 1쿨롱이라면. 근데 얘가 1쿨롱이 아니고 Q쿨롱이겠죠. 됐어? 총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야? QV. 맞니?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됐지? 그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건데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V1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V1의 제곱값 그거 구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V1의 제곱은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m분의 2QV다. 보이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V1의 제곱값은요. m분의 2QV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예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저기 끝에 왔을 때 속력 찾았고요. 이 속력은 여기에 루트 CO 값이 얘 속력입니다. 알겠죠? 네, 찾았어. 그러면 그 속력으로 쭉 옆으로 날아갈 때까지요. 됐죠?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옆으로 간 거리니까 이때 시간은 V1분의 R이다. 되겠죠? 네,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바닥에 떨어질 때요. 속력은요? 네, 점점 속력은 아래 방향을 힘받으니까 늘어나겠죠? 이때 나중 속력, T초일 때 나중 속력이 얼마인지 알려면 이거 속도 증가량이 AT니까 시간을 알았다고 쳐요. 가속도 알면 되죠? 됐죠?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물체가 받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떨어질 때요. 질량이 m인 걸 알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요. 전기장의 세기가 2라고 했고 전하량이 Q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전기력 Q입니다. 알겠어? 정신 안 차려. 아래쪽으로 받는 힘 Q2 전기력.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 알겠어? 그 가속도가 1초당 속도 증가량이니까 T초 지나면 속도 증가량이 요만큼. 맞아? 네. 그래서 속도 증가량은 AT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T를 곱한 만큼이 나중 속도, 땅바닥에 닿을 때 속도의 V2가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V2의 제곱은 요거에 제곱하시면 되고요. 이때 내가 말씀드린 T의 실제 정체는 뭐예요? V1분의 R. 맞지? V1이 뭐야? 이거. 따라가야죠. 그러니 V1분의 R이니까요. 여기에다가 루트 2QV분의 N 거기다가 R 이렇게 하시면 얘가 V2고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되겠어? 자, 루트 속에 다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였거든요. 요거 예쁘게 정리하시면 Q 하나 날리고요. M 하나 날리고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루트 2 M
V분의 Q 2제곱 R제곱이 수직 방향 속도인데 그거에 제곱하니까 요만큼이죠. 됐어. 그래서 V2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재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M으로 2MV로 통분할게요. 여기 밑에 M이었지. 2V 곱하면 되지. 4V 제곱이죠. 되겠어요? 네, 이 얘기거든요. 더 예쁘게 정리는 안 되는데요. 이건데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몇 번 모양입니까 이게? 몇 번 모양이니? 3번 모양이래요. 됐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3번부터 6번까지. 3번이요. 5번이요. 자, 3번, 5번 해볼게요. 3번 보시면요. 저울이 있어요.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원통형 나무 토막, 저항, 전류계를 연결해서 만든 전자저울 모습.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 접시가 아래로 내려가 A점과 도체 사이의 접점에 도체 막대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 자,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은 후에 올려놓기 전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명아, 도체 막대가 뭘까? 저항. 그래서 도체 막대 그 자체가 저항이라서요. 거기 보시면요. 선생님이 실물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 도체 막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은요. 도체 막대에 요 I가 저항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만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러면 저항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됐어? 네. 그랬다가 여기다가 물건을 올리면 무거우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도체 막대의 여기를 가리키면 저항을 요만큼만 지나가. 그럼 너 나한테 배운 거 기억나니? 저항의 길이가 뭐해질수록 짧아질수록 저항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러니 물건을 올리기 전에는 저항 길이가 이만큼이어서 저항이 10이었는데 물건을 올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실제 지나가는 저항 길이가 짧아져 저항이 2옴으로 줄어. 이런 얘기야. 됐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에 10옴짜리 실제 저항 얘는 변화가 없거든요. 10옴이라고 치자. 그러면 저울을 올려놓기 전에요. 저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체 저항은 10옴이었다고 치자. 10옴, 10옴. 20V.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1대1이니까 전압도 1대1로 나왔어. 여기서 10V 써, 여기서 10V 써. 그래서 1A 흘러, 1A 흘러. 그러니까 전체 회로에 흐르는 건 1A. 맞니? 됐죠? 근데 내가 물건을 올리는 순간 이 10옴짜리가 몇 옴으로 바뀌냐면 2옴으로 바뀐다고 치자. 응? 짧아지니까. 그럼 합성표항 12 젠장할 20 몇 암페어? 12분의 20이야. 3분의 얼마? 12분의 20이야. 3분의 5. 됐어. 네, 3분의 5암페어가 흐른대요. 네니. 그러면 여기에도요. 저항이 작아지니까 3분의 5암페어, 3분의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요. 네, 여기는 2옴으로 바뀌죠. 그럼 저항비가 1대 얼마니까? 10이니까. 아니 1대 5니까 전압도 1대 5로 나눠줘야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20V. 여기는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100V? 이렇게 나눠갔나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저항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쓰는 전압도 줄어들어요. 원래는 10V 다 썼어야 되는데 10V 썼어야 되는데 6분의 20V밖에 못 써요. 됐어?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은 후에 올려놓기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거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어디가 커지니?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저울의 앞이 A, B가 B, 이 저항 끝이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B, C 사이에 전위차가 커지니 전위차가 얼마였어요? 10V였다가 몇 볼트로? 6분의 100이니까 10을 넘죠. 얘 커지죠. 됐죠? 이쪽에서 전압을 조금 쓰니까 여기서 전압을 많이 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1A였다가 3분의 5A로 커집니다. 자, 저항의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저항을 저기 꼬마 저울에 물체를 올리기 전에는 10V였고 1A였으니까 소비 전력이 10W였어. 근데 저항의 물체를 올려놓으니까 전압이 6분의 100이고요. 전류는 얼마냐면 전류는 3분의 5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3, 18분의 500이야. 적어도 10보다는 커졌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힘을 내. 다음은 전원장치의 저항 ABC와 스위치 S를 전류계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S를 A 또는 B에 연결하였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원장치의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별표. 수능을 보고 싶죠? 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하는데 수능은 20문제라는 한정된 문제 안에서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한 문제 안에서 스위치를 이쪽에도 연결하고 저쪽에도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문제 좋아합니다.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저항 A와 B 사이에 접점이 A, B가 있어서 여기에 스위치를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어디에 꼽을까?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느낌. 자, 그랬을 때요. 스위치를요. A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이렇게 A에 연결하면 여기 전류 안 흐르는 거 상식. 그죠? 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실제로 전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과 이렇게만 갑니다. B쪽으로 안 갑니다. 되겠니? 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체 전원장치의 전압은 V0가 걸린대요. V0가 걸렸다고 했을 때 네. 여기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EI0, 여기에 EI0가 흐른대요. 근데 전원단자를 2배 더 전압을 세게 합니다.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똑같이 2배 커지겠죠. 되겠어요? 네, 그러니 4I0가 되겠죠. 저항은 똑같은데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도 2배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연결합니다. 요번에는 여기에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에 안 가고 이렇게만 갑니다. 됐죠? 자, 이때요. V0로 연결하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 오!
A에 연결했을 때보다 전류가 흐르는 양이 똑같은 전압이랑 연결했는데 절반밖에 안 되네. 이쪽의 저항이 합성 저항이 얘보다 커졌다는 얘기겠죠. 이때 저항이 R이면 얘는 저항이 2R이야. 이렇게 두 배 커졌다는 얘기겠죠.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절반밖에 안 흘러. 그리고 전압을 2배 했더니 당연히 2배 2I 제로가 됐어.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 가는 4I 제로가 있습니다.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 2배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항값은요, B가 A의 2배니? 라고 했어요. 됐죠? 첫 번째 A에 연결했을 때보다 B에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 2배가 돼야 된다 그러죠.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요, A에 연결했을 때 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얘를 R1, R2라고 한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요, R분의 1 더하기 R1분의 1의 역수. 이거 계산돼요? 계산돼요? R 더하기 R1분의 R, R1 요거죠. 맞죠? 근데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B에 연결하면 R 더하기 R2분의 R2가 되죠. B에 연결하면. 그랬을 때 저항은 B에 연결했을 때가 2배니까 이거의 2배 한 값이 얘랑 같아 이 뜻이에요. 맞죠? 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R1에 비해 R2가 2배 크다는 얘기니?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2배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디귿. 전원장치의 전압이 일정할 때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를 B에 연결했을 때 A에 연결했을 때보다 크니? 라고 하는데, 네. 자, 같은 전원단지에 연결하면요, 전류는 언제가 더 세? 라고 합니다. 전류는요, 스위치를 B로 연결했을 때보다 A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훨씬 더 세요. 알겠니? B에 연결했을 때가 아니고 A에 연결했을 때가 더 센 전류가 흘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되겠어요? 네. 7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있다가 풀게요. 10분만 끊었다가